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저는 다이어트도 진짜 적게 먹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저는 진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죠? 비슷하잖아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요령 있게 해야죠.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게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1년 365일 늘 머릿속으로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살은 계속 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가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찌니까 내가 이 정도 운동 갖고는 안 되나? 내가 더 식사량을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아예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성적이 오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쭉 경험과 이제 공부를 해온 결론이 선택과 집중. 필요한 것을 집중해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을 되찾아 와야 되는데 평생을 365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뭐 당연히 건강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만 집중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기간이 정해지면 한 달은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살 빼러 저한테 제가 한 35년 동안 지금 비만 진료를 해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야 하는 거지. 엄두가 안 나는 숙제를 내주면 그냥 포기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달만 해봅시다. 금방 지나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내 몸이 좋아지는 거를 내가 몸으로 느끼잖아요.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도 한 2달 정도 하면 그 다음엔 종료하고 유지기로 넘어가라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어가면서도 이미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쉽게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주면은 된다. 4주 동안 또 해야 할 것들이 각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1주차, 2주, 3주, 4주차 다 우리가 뭐 식사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뭐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걸 하나씩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 먹고 운동해서 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게 사실은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1주차에는 어떤 걸 좀 위주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서 트레이너한테 등록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위주로 하고 남는 시간을 유산소를 하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몇 끼니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근육도 빠지지만 기초대사량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정체기가 옵니다. 정체기가 왔다는 얘기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에 내가 다시 정신줄 놓고 뭘 먹기 시작하면 금방 체중이 늘겠죠. 이게 요요죠. 그런데 내가 이제 주장하는 이 4주 프로그램은 그렇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잃어버리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육은 더 만들고 기초대사량은 유지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은 건강해지고 쉽게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유지기를 갖더라도 쉽게 요요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망가진 몸이 회복이 됐으니까. 중요한 원칙은 근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근육이 워낙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하면 근육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제가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손실이 좀 최소화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4끼를 강조해요. 4주 내내 4끼를 먹는. 그러면 1주차 때는 그러면 단백질로만 4끼를 다 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의도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되니까 그리고 첫 3일 동안을 약간의 짧은 단식 효과로 위장관도 좀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쁘게 일을 했던 인슐린 호르몬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예 안 굶고 쉬면 제일 좋은데 사실 현대인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굶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처럼 몸이 나빠져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뭐 2일, 2일, 3일 굶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몸이 나빠진 사람들은 굶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빠지지 않으면서 짧은 단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되 단백질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의 형태로 공급을 한다. 이거는 근손실을 막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단백질은 일정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평소에 늘 먹던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몸은 힘들겠죠.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담배를 끊는데 처음에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견뎌내야 금연에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 3일을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라 그러면 좀 배도 고프고 허하고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채소나 플레인 요거트, 두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지 않도록 두부를 부쳐 먹든 아니면 두부 샐러드로 먹든 해가지고 충분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게 배고프면 안 된다.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요. 3일 동안 기운도 없고 심한 경우에는 뭐 두통도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운 없어요. 두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그거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에요. 내 몸이 당을 달라고 조르는 거지.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그렇게 하고 4일차부터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먹고 그 일반식에는 반드시 밥이 포함돼요. 탄수화물을 밥의 형태로 4일차부터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밥을 먹으니까 채소와 단백질 반찬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관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식사는 4일차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무조건 안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식단이거든요. 하루 4끼에 걸쳐서 단백질을 챙겨주고 그중에 한 끼를 밥을 포함한 일반식을 하세요. 이게 제너럴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단백질을 4번에 걸쳐서 공급을 하는데 처음에는 쉐이크 형태로 공급을 했다면 이제는 한 번을 일반 식사로 밥은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끌고 오니까 단백질 반찬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하라는 그게 첫 일주 동안에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첫 일주 동안에는 아마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근육도 빠질 거예요. 근데 근육이 빠지더라도 이제 2주차부터는 빠졌던 근육이 회복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근육이 빠지는 것이 걱정스러우면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첫 3일날 탄수화물도 못 먹기 위해서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운동까지 하라고 더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실 그 정도 투자는 좀 15분만 해도 되거든요. 네. 15분만요? 네네. 운동은 길게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숨이 좀 차야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숨이 찬 자극이 들어가야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첫날부터 해주면 효과는 아주 좋아요. 2주 차에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2주 차에는 이제 저녁도 일반식으로 바뀌는 거죠. 점심과 저녁이 일반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점심에 밥을 먹는 거는 계속 해야 되고 탄수화물이 내 몸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준은 공급을 해주어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에 밥을 먹는 거는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그럼 했던 것처럼 운동도 한 15분씩은 그래도 꾸준히 해주고 15분은 최소지. 정말 운동하기 싫어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최소 15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래요. 운동으로 체지방을 뺀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운동은 망가진 몸,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어주는 자극이고 내가 지방을 많이 빼려면 많이 걷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어라.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잘 챙겨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일반적으로 14시간 공복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4시간 공복을 지켜야 돼요. 14시간 공복, 7시간 숙면은 지키고 그 사이에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2주차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 14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전날을 내가 6시에 식사를 끝냈으면 그러니까 다음날 6시까지 물만 먹고 이제 몸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6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나? 네, 그게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6일을 잘 먹을 거기 때문에 잘 먹다 굶고 잘 먹잖아요. 몸이 속아요. 몇 끼니 적게 먹고 몇 끼니 적게 먹잖아요.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안 먹으니까 좀 비축해 놔야겠다. 몸이 바로 예민해지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겠지만 몸도 계속 부족하게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초대사량 떨어뜨리고 대비를 하겠죠.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게 들어오는데 얘가 대비를 할까요? 이게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효과예요. 그럼 1, 2주 동안 그렇게 지금 먹는 거를 일단은 뭐 설탕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게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런 금기 음식을 먹잖아요. 3, 4일 전 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지금 막 금기 음식 피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거꾸로 돌아가면 다시 내 자리로 오는데 3, 4일 걸리고 거기서 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뒤처지겠어요. 아예 안 먹어야 돼요. 일단 그럼 4주 동안은 무조건 설탕, 밀가루, 술까지 이 세 개는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네, 금기 왜냐하면 음식. 사람들이 자꾸 칼로리의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이해하다 보니까 전날 술 먹었으니까 오늘 운동도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 몸이 거꾸로 간다니까? 3, 4일 전 몸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내가 가야 되는 더 건강한 몸으로 가야 되는 목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내가 못 먹게 하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아예 먹지 마라 그러면 그냥 자제하면서 안 먹을 수 있는데 나 요만큼만 먹어봐야지 한 입만. 하고 입에 딱 대서 혀에서 맛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부터 정신줄 놓습니다. 네, 한 봉지 비워야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걸 다 먹었지? 그리고 후회하면 되셨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첫 번째 문턱을 넘기가 어렵지.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로 또 땡기기 때문에 또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끊을 필요 없다. 아니 밀가루 음식 내가 파스타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면 한 달만 딱 끊었다가 먹으면 되는데 한 달을 못 참고 중간에 먹어서 실패해가지고 결국 건강해진 몸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겠냐. 그럼 지금 1주차, 2주차 이렇게 하는 게 몸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이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다겠죠. 그 망가진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다든지 또는 간이나 근육이나 췌장이나 이런 데 기름이 끼어 있다든지 또는 피하 지방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잘 해야 되는데 작동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몸을 다시 예전에 조직과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는 요즘은 뭐 체지방 검사 장비가 뭐 헬스클럽 가면 다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체크해 보시고 또 2주 끝난 다음에 체크해 보시면 첫 주에는 아마 근육이 좀 빠질 텐데 두 번째 주에는 근육은 회복되고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는데 건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해지지만 주관적으로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피로감이 덜하고 늘 부어있고 무거웠는데 좀 가볍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녁에 숙면도 잘 취하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런 몸의 변화, 화장실도 좀 규칙적으로 잘 가게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내가 주관적으로 건강해졌다라는 사인이라면 객관적인 거는 이제 근육이 늘고 지방이 빠지는 거죠. 뱃살이 빠지고. 그럼 이제 3주차에는 이제 3주차가 효과도 제일 크게 낼 수 있고 1, 2주를 잘해도 3주에 무너지잖아요. 1, 2주 했던 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인지하고 완전히 바뀌는데 최소 3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주차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이때는 진짜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기 음식 먹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고 똑같아요.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하고 그중에 2끼는 일반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이 이틀로 늘어요. 연달아 하면 안 되고 잘 먹다 굶으면 그 다음날 또 잘 먹어야 몸이 속으니까 그렇게 건너뛰어서 중간에 잘 먹는 날을 두고 해야 되는데 아마 2주차에 24시간 단식을 처음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몸이 힘들 텐데 그래서 저는 2주차에 24시간 단식도 보통 보니까 18시간 정도까지는 버티더라고요. 근데 18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기운 없고 막 당 떨어지는 느낌 들고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 참지 말고 그냥 그때 뭐 드세요. 18시간까지 참은 것도 대단한 거니까 18시간째 너무 힘들면 그때 먹고 그냥 18시간 공복도 그만큼의 효과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간헐적 단식은 한 20시간까지 해보고 그 다음엔 22시간, 24시간 이렇게 하면 단계적으로 가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하는 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방이 안 나옵니다. 근육만 빠져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큼은 내가 더 건강해지는 몸으로 가는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24시간이 힘들면 그냥 18시간, 20시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좀 탄력이 붙으면 주 3일도 할 수는 있으나 주 3일은 내가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제대로 못하면 조금 근육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이틀 24시간 단식하는 3주차 미션을 4주차에도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딱 4주 프로그램을 끝내고 그 다음에 유지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봤던 케이스들 중에는 어쨌든 요 한 달 만에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지방간 딱지를 달고 사시던 분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면은 늘 지방간입니다. 간 수치가 높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간장약을 처방받던 분이 한 달 만에 이렇게 간 수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왜 내가 몇 년간 이렇게 간장약을 먹으면서 지방간 딱지를 달고 살았죠? 네. 왜 지방간이 그동안 안 좋아졌다가 요번에 한 달 만에 좋아졌을까요? 지방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술하고 과당이거든요.
근데 설탕이랑 술을 끊게 했잖아요. 간은요,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 중에 하나예요. 간에 75%, 80%를 띄어서 남한테 줘도 수개월 이내에 자기 모양을 되찾아요. 그만큼 재생 능력이 좋은 애란 말이에요. 물론 일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 못지않게 이제 혈액량도 많이 필요로 하고 정말 간이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은 그렇게 재생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간이 빠릿빠릿하면 얼마든지 자기 회복력 이런 것이 좋고 그래야 또 일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쩌다 한번 술이나 설탕을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과잉으로 주고 안 움직여서 간에 기름이 쌓이게 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간이 빠릿빠릿함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종 대사 이상이 생기니까 혈압도 올라가, 혈당도 올라가, 콜레스테롤 올라가 이럴 텐데 이미 간에 기름이 껴가지고 간 수치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간 세포 안에 기름 방울이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 세포 안에 효소들이 혈액으로 나와서 피검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간 세포의 파괴까지 이루어진 몸인데 당장에 술하고 설탕을 끊어야지.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도 있고 내가 또 좋아하는 이게 뭐 프로젝트 할 때는 달달한 거 안 먹으면 일이 안 되니까 간이 망가져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먹으면서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이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약 달라 그래가지고 약 받아 먹고 치료가 될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술하고 설탕을 끊게 했더니 80%를 떼내줘도 자기 모양을 되돌아오는 간이 아직까지 재생력, 회복력이 있다면 빠르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치료를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또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이 4주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나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니까 저혈당에 빠질 수 있겠죠. 이미 약을 먹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들의 경우라면 만약에 한다면 약을 끊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심스러우니까 반드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고혈압 같은 경우도 사실 혈압약 끊은 분들 제가 많이 봤지만 단순히 살만 빠진다고 누구나 다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혈압에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줄여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 하면서 혈압을 매일 체크하셔가지고 약을 처방하신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주시고 약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이나 간장약은 일단 한번 끊어보고 한 달 만에 뭐 수치가 좋아지면 계속 더 이어가면 되는 거고, 수치가 좋아졌으나 약을 끊을 정도까지 좋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약을 복용하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약을 끊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이 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3개월치를 지어주자. 보통 대학병원 가면 약을 3개월치 주니까 약을 받아봤는데 이 사람이 당뇨가 온 게 어쨌든 난 밀가루 좋아하고 운동 안 하고 그래서 뭐 지방간도 생기고 뭐 인슐린 저항성도 오고 근육에도 기름이 끼고 이렇게 몸이 나빠졌다가 결국은 당뇨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몸을 나쁘게 하고 망가뜨렸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둔 채 나는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이 약만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식습관도 개선 안 해, 운동도 안 해, 하루 종일 앉아있어. 좋아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가짓수가 많아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식 조절이나 운동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약이 조절해야 되는 게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약 가짓수가 많아진 게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치료냐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혈압약 하나 먹다가 조절 안 돼서 하나 더 늘리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게 궁극적으로 내 몸을 치료하는 방법이냐? 약으로 혈압 숫자를 낮추고 혈당 숫자를 낮춘 게 치료의 종착점이냐? 궁극적으로는 망가진 내 몸, 그거를 고쳐서 약을 최선으로 줄여도 잘 유지가 되는 몸, 이게 목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커피를 직장인들이 또 끊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직장인들한테 적용할 때는 술만 끊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커피도 끊게 했어요.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7시간 숙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고 있는 동안에 몸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부족한 거 채워놓고 망가진 거 수리하고 이게 다 밤에 이루어지거든. 자고 있는 동안에. 잠을 잘 자야 내 몸이 회복력이 발동이 돼서 빠르게 몸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데 수면의 질이 안 좋으니까 깨어있는 동안에 늘 머리가 무겁고, 그러니까 커피로 반짝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니까 밤에 또 잠 못 자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끊게 했더니 술은 끊어보겠는데 커피는 저희 직장인들에게는 생명수입니다. 매일 그 아침 점심 뭐 이렇게 계속 먹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첫 주는 그래도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첫 주만 그러면 커피를 끊고 2주차부터는 오전 중에 블랙커피 한 잔을 허용하겠다라고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안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면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 중에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circadian rhythm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이게 교란이 돼요.
이게 교란이 되면 무너집니다, 몸이.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죠. 식욕도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 찌고 당뇨로 이어지고 이럴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나이트 시프트 있는 분들은 좀 스케줄을 더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으로 빛의 자극이 들어오면 낮이고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몸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밤이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이거든요. 요거를 좀 싱크로를 시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밝은 실내 등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먹고 잠을 잘 때는 그 시간에는 아예 두꺼운 검은 커튼으로 이제 딱 가리고 안대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한 2시간 전부터 깰 때까지 뭘 먹으면 안 되죠. 내 몸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최대한 그렇게 싱크로를 시켜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이 또 상당한 애주가인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끊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그만큼 술을 사랑하니까 끊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한 달 동안 끊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평생 얘랑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끊어볼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도 좀 먹는 거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술 이외에는 저는 몸에 나쁜 걸 안 먹어요. 저는 설탕 밀가루도 거의 안 먹거든요. 술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술 위에 몸에 나쁜 건 일치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술에는 장사가 없어요. 술을 마시면 배가 나오고 근육이 안 붙고 결국은 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쉽지만 1년에 한 달 정도는 아예 술을 끊고 내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기간을 가져야 되죠. 근데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한 달만 술을 끊어도 금방 몸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검진의 모든 결과가 다 정상이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혈압도 올라가고 뭐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또는 간 상태가 조금 뭐 나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저도 그때는 술을 끊거나 아니면 술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편하게 그냥 술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한 달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전에 건강하지 않았던 몸이 되게 건강한 몸으로 세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한 달 하면 지금보단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이제 유지기로 넘어가서 그 몸을 잘 유지했다가 또 한 달 하면 또 더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더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은 빨리 한 달 프로그램 하시고 내년 1월에는 저랑 같이. 네, 저는 바로 7월 달부터 한번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저랑 한 번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